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활성화센터의 남궁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 청년들의 슬기로운 시골살이뿐만 아니고 요즘 청년들과 마을의 시골살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6년도부터인가요?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가 좀 화두가 되면서 그와 함께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됐었죠. 뿐만 아니고 청년들의 취업난도 같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지역과 청년의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고자 도시나 농촌으로 도시 청년들을 이제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릴 곳은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자연환경이 좋은 산촌살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촌이라는 곳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한 70% 이상이 산림 면적인 곳을 산촌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촌의 97%가 이제 30년 이내에 소멸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그런 산촌의 활력이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그 일거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촌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이 산촌 거점건설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함께 했었던 이 산촌 거점건설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의 가장 남부에 위치한 기린면과 상남면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린면과 상남면은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1%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그중 76%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가리 계곡이나 곰배령처럼 원시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림 경쟁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에 조금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을 요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분들도 굉장히 변화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실제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이런 정책 과제와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청년들이 산촌에 와서 한 10일간 생활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마을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세 가지의 좀 원칙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우선 그 마을들 중에 이 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을을 선별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이 귀산촌, 산촌살이에 대해서 장점만 보여주지 말 것, 또 모든 장단점을 모두 이제 솔직담백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 임업이 아니고 뭔가 개인이 가지고 뭐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만들자는 게 이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모든 마을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걸 환영하셨던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청년들 와봤자 마을에 소란만 일으키고 그냥 주민들끼리 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을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산촌이 농촌보다 더 폐쇄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로 멈춰있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 후자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귀산촌 하시거나 아니면 귀농하신 분들이 이 마을의 변화에 함께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4개 마을과 함께 이 산촌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기획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산촌살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힘드니 뭔가 정착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지역에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민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산촌을 하는 청년들이 쉽게 떠나는 이유가 너무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이제 다양한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좀 나쁜 점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 70대 마을 주민분들께는 마을의 이야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었을 때 어떤 갈등들을 겪는지를 좀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40, 50대의 이제 주민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산촌 정착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20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겪는 이런 그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취업에 실패해서 대학을 못 가서 이 시골에 왔구나라고 하는 인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열심히 일하고 잠깐 커피를 마시는데 낮에 왜 일 안 하고 커피 마시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견뎌야 하고 해서요. 오히려 지역의 청년들이 내려왔을 경우에 20대 이야기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분들 마을 4개 마을에서 같이 했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청년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중에라도 청년들이 찾아오고 싶은 일을 만들자라고 하셨고요. 그 마을의 특성이나 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 4개 마을별로 테마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별로 저희가 참여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총 20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기조 연사해 주셨던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시골살이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시골살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40대에게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뒀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만 35세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역에 잘 정착하고 조화롭게 주민분들하고 갈등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정착하는 걸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40대 분들하고도 좀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 30대 분들보다 이제 40대 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대 청년들과 또 4개의 마을이 함께 상남면과 기린면의 주민으로 살아보는 열흘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마을별로 이제 밀착한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도 있었고, 또 이들이 10일 동안 그 기회를 만든 것들을 숲길 마켓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2박 3일의 산촌살이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걸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에 좀 현실적으로 산촌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참여자분들이 제출하셨던 지원 동기에 보면은 공통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창업하기엔 부담스러운데 내가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역에서도 할 수 있을까를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마을별로 이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이 진동계곡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 블로거나 아니면 IT 종사자, 그다음에 전통주에 좀 관심 있는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동계곡이나 그 아침가리 계곡과 같은 계곡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타겟으로 마을의 임산물을 활용한 이제 이런 전통주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통주 제조부터 실제로 홍보 마케팅하는 것까지 친구들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술을 좀 홍보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이 술이랑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주민분들이 파시는 농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인 그 곰배령 설피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귀산촌을 해서 요식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을에 이제 곰배령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있었는데요. 이 등산객들 중에서의 그 주로 타겟이 이제 가족 단위나 여성분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맞는 음식을 조금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을의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각 마을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뭐 꿀이나 인삼물 같은 것들을 받고요.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또 이 메뉴만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니고 뭔가 디스플레이 할 때도 마을의 이런 주민분들하고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분들 중에 아파공예를 하시는 분하고도 이런 좀 디스플레이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방방마을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그 목공을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도예를 하시는 이제 그 부부가 귀촌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이 부부가 이제 마을 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생각하셨던 게 농업이나 임업 말고도 본인이 가진 기술이 있다면 지역에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공예를 좀 관심이 있어하는 청년들이 숲자원을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산 고로쇠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업으로 이제 조그만 카페 같은 거를 운영을 하시려고 했는데요. 이제 메뉴를 다른 일반 커피 말고 다른 걸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 운영 또 창업을 좀 희망하는 청년들이 같이 마을에서요 농가의 일손을 도우면서 냉장고에 숨겨져 있는 자청이라던가 뭐 오미자청, 그다음에 돌배청 같은 걸 활용해서 새로운 카페 메뉴를 만들었고요. 또 주민분들하고 수다를 떨다가 이런 미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좀 이런 에이드하고 결합했으면 좋겠다 해서 새로운 메뉴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마을 주민분들도요 처음부터 막 청년을 환영을 했었던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쭉 겪다 보니 이래서 청년이 마을에 필요한 거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청년들이 지역 정착하는 거의 가장 어려움은 어찌 보면은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고 또 이제 경제력으로도 좀 좋다고 해도 실제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나와 희노애락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은 굉장히 이제 정착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들이 10일간 이 산촌 생활을 하면서도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산촌 영화관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파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왜 산촌살이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4H 청년 이제 지역에 있는 20대들 청년 4H들하고 만나서 실제로 지역에 내려왔을 때 어떤 시선들 그다음에 어떤 것들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긴 이 10일간의 여정을 이 숲길 마켓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든 것들이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경쟁력들을 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청년들끼리 숲길 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했고요. 현장 점검부터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소소한 경쟁을 통해서 본인의 지역 마을에서의 역할 분담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제로 이렇게 숲길 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객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트레킹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숲 문화를 좀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종료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산촌은 어떤 곳인가요?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살겠다였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의 풍족함을 모두 누릴 수는 없지만 청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대답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산촌 생활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서는 주민분들 또 청년 모두 대화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좀 겪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물리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해도 이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이제 정착할 마을 주민분들 그다음에 청년이 서로 관계 맺기가 없는 것들이 생략이 되고 정책적인 지원이 돼서 돼봤자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하는 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산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어떤 걸 하겠느냐로 물어봤을 때 앞서 지원 동기에서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을 이 지역에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 마켓이나 뭐 여행사 같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마을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큰 경제력이 뭐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정착 생활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과의 이런 어느 정도의 관계가 맺기가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10일 동안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 참가자가 이제 자기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밝히며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히려 20, 30대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싶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생을 배워야 할 시기인데 왜 꼭 한 지역에 정착하라고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마을도 사회적으로 닫힌 곳이 많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두려움도 가장 많은 세대인데 마을에게는 청년들을 수용하라고 또 청년들에게는 마을에 정착하라고만 좀 강요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을과 청년들의 관계 맺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그 서로의 삶과 문화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숲에서 삶의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